네, 이란 전쟁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제시한 5일간의 유예 기간,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지금 이후로부터 발생할 모든 공격은 당신들이 패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does not need to be any more death and destruction. But if Iran fails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current moment, if they fail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been defeated militarily and will continue to be, President Trump will ensure they are hit harder than they have ever been hit before.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Their last miscalculation cost them their senior leadership, their Navy, their Air Force, and their air defense system. Any violence beyond this point will be because the Iranian regime refused to understand they have already been defeated and refused to come to a deal. 자, 캐롤라인 대변인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부분, 지금 이후로부터 발생한 모든 폭력, 모든 공격은 당신들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패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백악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실수로 올린 듯한 의도적으로 올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4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 발만 보이는 여자가 It's launching soon, right?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가 Yes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잘 들리지 않는데 한번 봐보세요. Cool. It's launching soon, right? Cool. It's launching soon, right? 자, 이게 백악관에서 실수로 올린 듯하게 가장해서 올린 건데 이거를 백악관에서 올렸다가 삭제는 안 하고 검게 처리했어요, 나중에. 요게 백악관에서 원래 올렸던 영상인데 이거를 삭제한 게 아니라 그냥 검게 처리했어요. 삐 소리 나게. 예. 그냥 검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백악관에서 실수로 올린 거면은 그 올린 포스팅을 아예 삭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삭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화면을 검게 소리도 안 나오게 그 묵음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올렸단 말이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 통첩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하기는 싫고, 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최후 통첩, 뭐 선전포고를 한다. 공식 문서로서, 공식 성명으로 발표하기는 싫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하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알아먹는 놈들은 이란의 수뇌부에 알아먹을 놈들은 알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최후 통첩 메시지를 보내니까 자, it's launching soon, right?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군사작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군사작전이 이제 시작되죠.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yes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나중에 역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장면을 기록할지 이게 참 궁금해. 자,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최후 통첩 메시지를 자,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자를 아주 하찮게 여겨서 여자를 모욕하고 그래서 이 히잡을 제대로 뒤집어 쓰지 않으면 막 때려 죽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신정체제를 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댄 케인 하참 의장이라든가 뭐 피트 헥세스 전쟁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군이 최후 통첩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 28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참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수뇌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하고 미국의 언론들도 트럼프가 패하기를 원하는 이 좌파 성향 언론들도 지금 이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제대로 알라나 모르겠네,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중대 작전을 이제 곧 실행하려고 하는데
야, 너네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럼 니들 다 뒤져.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거창한 남자 장군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때려 죽이는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젊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발표하고 있는 거야.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먹어. 너네 고집 부리지 않으면 다 뒤져. 이런 메시지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지금 어떻게 이 최후 통첩에 거대한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냐면요. 제가 어제까지 얘기를 할 때는 이 C-17 글로벌 마스터 수송기가 중동으로 많이 날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C-17 수송기가 수송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미 육군 보병의 에이브람스 전차하고 브래들리 장갑차 이런 것만 수송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수송을 하고 있는데, 전차 장갑차 그것도 수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지상작전, 군사작전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자, 보세요. 자, C-17 수송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어느 부대들이 지금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건데, 이 C-17 수송기가 지금까지 50대 가까이 중동으로 날아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자, 82 공수사단이 날아갔고, 델타 포스 부대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제3 특수부대, 이거 그린베레예요. 한국의 특전사 같은 그린베레. 그리고 101 공수사단, 자, 160 특수항공대. 이게 그러니까 160 특수항공대가 요 부대들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항공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5 레인저 연대, 75 레인저 연대도 날아갔고, 제1 특수부대, 이거 역시 그린베레 부대고요. 제3 특수부대하고 똑같은 그린베레 부대고, 그리고 해군 특전대 대북으로, 대북으로도 날아갔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전차 장갑차가 C-17 수송기 타고 날아갔다는 게 바로 이 제3 보병사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3 보병사단,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전력이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너무 이 중장비 기갑 전력은 너무 조금 가고 그 대신에 특수부대 전력만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볼 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잘 몰랐는데 82 공수사단이나 101 공수사단이요, 어마어마한 포병 전력을 갖고 있더라고. 저 몰랐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이 정도면 이거 특수부대가 아니라 이거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2 공수사단이 어떤 포병 전력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M777 155mm 곡사포 부대가 있고요. 자, M777 곡사포가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5mm 로켓포 M1A1, 이게 하이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하이마스, 우리나라의 천무하고 같은 무기죠. 그러니까 82 공수사단 화력만 해도 충분해. 나 몰랐어요. 82 공수사단이 저렇게, 그러니까 M777의 견인포가요, 그게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거를 다 수송기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이마스, 당연히 하이마스는 C-17 수송기뿐 아니라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82 공수사단만의 포병 화력만 해도 그 화력이 엄청난 겁니다. 나 몰랐어요. 이렇게 82 공수사단이 이렇게 정규군 수준의 화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3 보병사단의 전차, 장갑차 화력이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쳐요. 지금 막강한 지상군 전력이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반드시 반다르 아바스 항구하고 캐슘 섬을 장악해야 되는데, 야, 과연 82 공수사단 32 해병 원정대만으로
그 반다르 아바스 항구하고 캐슘 섬을 장악할 수 있을까? 전차 장갑차가 좀 간다 하더라도 그걸 장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82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의 포병 화력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이들만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3 보병사단 전력이 전차 장갑차 전력이 추가로 가니까 지금으로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충분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 잔당들을 다 소탕하고 나면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격이 다 끝나고 나면은 수경지를 강력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방어 진지를 강력하게 편성을 해야지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지킬 수가 있죠. 미군이 저 테헤란까지 계속 진군해서 밀고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수십만의 지상군 전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그 해변만 점령해서 거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려면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려면 전차 장갑차가 많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82 공수사단만으로 충분해. 거기다가 이제 75 그 레인저 연대도 가고 대부그루 부대 그리고 델타포스 부대들은 먼저 특수부대가 먼저 가서 이제 거기 거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죠. 후속 부대, 해병대와 82 공수사단 이런 부대가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그 지역을 정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데브그루나 델타포스 부대들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상군 전력이 지금 중동에 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통해서 최후 통첩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막강한 지상군을 통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이제 곧 상륙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최후 통첩 5일간의 유예기간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곧 막강한 상륙작전이 시작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자 여기 M777 곡사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무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한 10배 정도 전투력이 뛰어난 무기가 한국의 K9 자주포거든요. 한국의 K9 자주포. 자, 여러분 M777 곡사포가 좋기는 한데 M777 곡사포보다 한 10배는 전투력이 뛰어난 게 K9 자주포예요. 한국의 K9 자주포. M777 곡사포는 1분에 한 2발 정도 발사합니다. K9 자주포는 1분에 6발을 발사해요. 그러면 화력이 6발이 더 센 거냐? 아니에요. 화력이 3배가 더 센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화력이 3배를 훨씬 능가해서 전투력이 10배 이상 뛰어나. 왜냐면은 M777 곡사포는 견인포잖아요. 땅바닥에 내려놓고 쏘는 거예요. 어디 빨리 이동을 못해요. M777 미국의 견인포는 그거 이동시키려면은 트럭에 걸어가지고 끌고 또 어디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이동을 잘 못해. 근데 K9 자주포는 여기서 빵 쐈다가 저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또 빵 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쪽에서 방어작전을 해주다가 만약에 적군이 나타났을 때 근데 저쪽에서 또 적군이 나타났대. 빨리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래. 그럼 빨리 이동해서 여기서 또 대포를 쏠 수 있단 말이죠. K9 자주포는. 바로 기동 방어 작전에 최적화된 무기가 한국의 K9 자주포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K9 자주포를 한국군이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